자, 잠시 여기서 김태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암 공주암 함장이었던 한반도문제연구소 소장 김태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조 작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사고 해역이 좀 조류가 좀 빨라서 특수부대원들이 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저런 상태에서 보면은 예. 그 현장에 파견된 구조하는 분들이 예. 그 물살이 세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현장의 판단이 정확한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파고는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진입이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배 안에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다면은 그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현재 저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그 여객선 같은 데는 물을 완전히 이렇게 차단시킨다든가 그런 그 안에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저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간혹은 뭐 저런 경우에 있어서도 생존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구조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2시부터 이제 만조라고 하면 네. 그때 이제 조금 조리가 좀 이제 느려지고 예, 그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조류가 흐름이 따라서 예.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만조될 때 이제 정조 상태가 되면 예. 그때 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 빠른 그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현지에서 구조 작업하고 있는 분의 말에 따르면은 아주 극히 일부 뭐 4m, 11m 이 정도만 남겨놓고 지금 물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함과 달리 이제 일반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격벽으로 이렇게 막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물이 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군함이라든가 일반 여객선 상선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군함은 이제 전투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구역으로 방이 많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물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격실을 이렇게 폐쇄시키면 물이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객선이라든가 상선 같은 거는 굉장히 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런 그 물을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충격이 강해진다든가 파공이 생기면 구멍이 생기면은 네. 금방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배라는 것은 이 평상시에 무게 중심이 잡독돼 있는데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무게 중심이 떼어지면은 옆으로 기울어서 전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침수가 물이 잠기는 그 수위가 변할 수가 있죠. 오늘 그 2시간 만에 이렇게 침수가 됐고 네. 그리고 그 구조 당시에 그 생생한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물이 그냥 급격하게 이제 쏟아져 들어왔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배가 이게 2시간 만에 이렇게 완전히 그 가라앉는 거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오늘 2시간 만에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밑에 파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비의 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네. 순식간에도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완전히 침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그 파공 부위, 구멍이 어느 정도 났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 안내 방송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방송을 했다라고 이제 앞서 생존자 전화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체계를 거치게 되나요? 나름대로 현장에서 그 배를 그 관리하는 예를 들면 선장이라든가 네. 이런 그 항해사라든가 현장 상황을 판단해 처음에 아마 저 상황을 볼 때는 경미한 사고를 보고 이렇게 완전히 그 전복될 정도로 피해가 없은 걸로 생각하고 일단 쿵하고 여기 그 안에 승객들이 네. 동요할까봐 아니 사실은 어떤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안전을 시켜서 예. 차례대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비상구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상황을 보면 아마 이런 큰 피해 사항을 예기치 않고 단순한 경미한 사고로 보고 신뢰를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기 위해서 네. 아나운싱을 하면서 비신 조치를 미리 시키지 않고 예. 대기하라 그런 방송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 사고가 지금 뭐 암초에 걸렸을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선체를 완전히 인양해 보면 정확한 그 원인을 밝힐 수 있지만은 네. 지금 저 상태에서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 보면은 그 사고 지점이 그 병풍도라는 그 섬 근처인데 한 1,200야드 정도 네. 되고 거기 보면은 바로 섬 근처에 완전히 그 붙어서 오지 않는 한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은 약간 저수심이 있어요. 수심이 낮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근접해서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초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네. 저수심에 이렇게 접촉해서 밑에 파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어떤 뭐냐면 항해 쪽에 보면 큰 원목이 있습니다. 큰 나무 원목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간혹 그 떠다니다가 밑에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잠수함이 뭐 다닐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잠수함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떤 내부의 그 폭파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면 한 4-5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현재로서 높은 건 어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판단할 수 근거가 없습니다. 뭔가 이게 조심스럽죠. 예. 파공도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다른 근거 자료도 없고 그냥 배가 꿍하는 소리 다음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서 물이 들어오면서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갑자기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침몰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볼 때는 네.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어느 쪽으로 어떤 그 원인을 몰아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전화 연결하다 잠시 끊어졌었는데요. 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속보 좀 정리를 하고 말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환 기자. 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모두 368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명은 숨졌는데요. 선원 27살 박지영 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입니다. 두 구의 시신은 현재 진도와 목포의 한국병원에 각각 안치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사고 개요에 대해 조금 전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객선에서 구조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전 8시 5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해상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1.8해리 해상이었습니다. 선박에 탄 인원은 모두 477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승객이 447명 그리고 승무원이 30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320여 명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선박은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가던 6,852톤급 여객선 세월호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목포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리콥터를 급파해서 30분 뒤인 9시 반쯤부터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재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 고속정 등 선박 60여 척과 항공 8대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육군 31사단도 경비정 4척을 사고역으로 보내고 구급차 11대와 버스 9대를 지원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도 헬리콥터 2대를 지원하고 4개 중대를 전장으로 급파해서 교통과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진도와 해남, 목포 등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구조된 승객들을 진도체육관으로 옮기고 난방과 온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일단 사고 원인을 좌초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습니다. 암초 등 무언가에 부딪힌 뒤에 배가 기울면서 배에 물이 찬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잘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 사고 해역으로 이렇게 좀 직접 배를 타고 지나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항로상에 있기 때문에 예. 병풍도를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저희들은 아주 그 바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안전을 위해서 아예 바위가 멀리 많습니까? 밑에? 아니
그 바위 섬이죠. 예. 섬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부터 상당히 그 떨어져 가지고 안전 항해를 위해서 근접해서는 가고 있지 않는데 저 경우에 보면은 얼마 거리가 그 떨어지지 않아서 네.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너무 근접해서 지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여객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다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안전 항해에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그 배의 선체를 인양한다든가 예. 정확한 파공 부위를 확인하면서 그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항할 때 기상 상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젯밤에는 안개가 많이 끼긴 했지만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괜찮았다고 네. 했거든요. 아침에 그 한 9시 정도 보면 그 당시에 그 파고는 그 0.5m 정도, 시정은 한 2, 3마일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혀 항해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아침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객선이 다니면은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또 갑판 위로 올라와가지고 네. 그 아침에 일출이라든가 뭐 주위를 구경하기도 감상하는, 하는, 네. 감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우리 승객들을 구조된 승객들이라든가 아마 취재를 하면 그런 것들이 의견을 목격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고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예. 배가 지금 1994년에 건조됐어요. 세월호가 길이가 146m, 폭이 22m. 뭐 큰 배 아닙니까? 6,800톤. 뭐 네. 20년 됐다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될지는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여객선 같으면 뭐 한 30년 정도도 이렇게 합니다. 예. 그 군함들도 보통 보면 한 30년에서 뭐 40년 그 정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정도 되면은 뭐 그 연령 때문에 사고 났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그 조치를 안 해야 하면은 예. 그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검사를 맡기 때문에 그 파공 지금 이 사고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려야 그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뭐 지금 368명이 구조가 됐고 네. 107명 그 탑승자 가운데 101명에 대한 그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네. 경우의 수를 꼽는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가 지금 주위에 보면은 그 해경 뭐 헬기라든가 네. 수색 요원들이 나와 굉장히 하는데 예. 지금 저 상태 보면은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면 아마 유관 식별이라든가 탐색이 됐을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안 됐지만 익사를 했다든가 하더라도 이게 익사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저런 상태는 안에 갇혀 있어서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해난 구조대도 그 근처에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이제 구조 작업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보면은 제일 급한 게 배가 더 이상 그 침몰하지 않도록 네. 가공 부위를 그 물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무게 중심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막아가지고 물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배가 그 안전에 위험이 없다면 침몰될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분들을 이렇게 어떤 뭐 신원 확인하고 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네. 생각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예. 더 이상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예. 파공 부위를 이렇게 막는 이런 조치를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파공이 되는가 이런 그 피해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전 해군 함장, 초기함 공주함 함장이었던 한반도 문제연구소 김태준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